자, 요즘 심상치 않은 전세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영상을 다뤘어요. 뭐냐면 이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통계가 19만 채나 누락됐다 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한번 했는데, 사실 인허가 4만, 착공 3만, 준공 12만 채가 어쨌든 통계에서 누락된 거는 큰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 오류라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 이번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통계 조작 같은 거 있어서 뭐 절대 있으면 안 될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욕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게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인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만들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약간 조금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준공이 12만 채가 누락이 됐으면 결국에 12만 채의 준공이 통계에서 빠졌다는 건데, 그러면은 준공 물량이 엄청 많은 거 아니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공급 부족 현상은 없었던 거네 라고 결론이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 이런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요건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인허가와 착공은 미래에 지어질 집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거는 공급 부족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건 맞아요. 근데 준공 물량은 이 통계에 누락됐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 이게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준공 통계가 누락돼서 12만 채가 숫자상에선 빠졌어요. 그래서 잠깐만, 그러면 이게 현실에서 주택이 안 지어진 건 아니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미 현실에는 12만 채가 더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2만 채가 다 지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에 뭐 미분양이 났을진 모르겠지만, 입주를 하든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뭐 공실이 돼 있든 간에 이미 현실 세계에는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서 놓쳤다고 해서 현실 세계에도 없는 물량이 아니에요. 인허가와 착공은 현실 세계에 없는 물량인 게 맞지. 근데 준공은 이미 현실의 세계에 다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급 43만 채가 됐어요. 그러면 원래는 31만 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31만 채에서 43만 채가 됐으니까 공급 부족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게 43만 채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지금 매매가도 반등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원래는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땐, 아, 공급이 31만 채밖에 준공이 안 돼가지고 야, 전세가 많이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공급이 더 됐는데도 전세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데이터들을 막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뭐냐면 이 지역별로 준공 물량 누락이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뭐 조만간 나오겠죠? 아니면 안 나오면 뭐 제가 못 찾았던 걸 수도 있고, 찾으면 한번 볼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12만 채가 어딘가에서는 다 지어져 있는데, 제일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서울, 뭐 경기도 핵심 지역,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상급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돈 모아서 한번 집 사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들일 텐데, 제가 서울은 찾았어요. 서울이 뭐냐면 작년에 이제 준공이 한 2만 7천 채 정도 됐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4만 2천 호 정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만 지금 1만 5천 채 정도가 누락이 된 거죠. 그러면 서울이 지금 1만 5천 채가 더 지어졌는데, 주택이기 때문에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걸 겁니다. 아파트만은 아니고요. 그럼 15,000채가 더 지어졌으면은 이미 현실에 뭐 공실로 다 완공이 다 된 거니까. 그런데 전세가 왜 오르냐 이거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공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야, 이 정도로 4만 2천 채 정도로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겠죠. 전세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만 7천 호라서 아,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올랐구나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4만 2천 호를 공급해도 오르는구나 라고 해석을 반대로 해야 됩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앞으로 예상 물량은 더 적죠. 수도권 입주 물량 추이를 좀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24년, 25년, 당연히 이거는 인허가 22년도에 지금 금리 이제 폭등하고 막 PF 위기 터지기 시작하면서 인허가들이 잘 안 됐기 때문에 24년, 25년도 문제지만 사실 26년은 더 문제입니다. 26년은 23년도쯤 착공했던 물건들이 이제 입주를 하는 건데 23년 착공도 뭐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 4년 동안 향후 준공되는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12만 채가 늘어났다는 것도 어찌됐든 간에 현실엔 다 반영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지금 반등하고 상승한다는 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세 쪽이 좀 심상치가 않은데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이 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통계에서 확인이 되는데, 인천도 뭐 줄고 있고,
뭐 서울, 경기, 수도권 할 것 없이 뭐 다 줄고 있는데 이게 3월 14일 대비 4월 14일이니까 한 달 사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새에 지금 전세 물량이 쫙 줄어든 거죠. 그래서 요거 2,000가구 단지의 전세가 0건이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 씨가 말랐다. 뭐 이런 기사 있잖아요. 요 기사 제목이 옛날 뭔가 그 추억처럼 떠오르는데 과거 전세 급등기 때 많이 보던 기사 제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모든 아파트가 다 올랐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서울의 어떤 지역별로 소위 말하는 뭐 랜드마크 대장 아파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1, 2억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비싼 아파트 있죠. 막 20억짜리 뭐 30억짜리 아파트도 한 2억 정도 올랐는데 저렴한 아파트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7억, 10억 이런 것들도 한 1, 2억 정도 올랐다. 그러니까 절대 금액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그냥 비율로 치면은 약간 중저가 아파트들도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 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집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요즘 심리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집을 사지 않아도 결국에 거주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주할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사기 싫으면 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요즘에 누가 집을 사냐라고 말하는 거는 결국에 전세 가격이 오르겠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차피 집 아무도 안 사니까 집값은 떨어질 거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집값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집을 아무도 안 사라고 말하는 거는 그 수요가 다 전세로 몰려가 가지고 전세 가격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세 계약 종료 연락 받았어요. 전세가 급등에 임대차법 4년차 덮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기사로 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0년에 임대차 3법이 이제 딱 생기면서 그때 전세가 한번 팍 튑니다. 그러면서 2+2가 이제 그때부터 적용이 됐었죠. 그래서 2022년에 한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계약이 이제 종료가 돼가지고 신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을 다 쓰신 분들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신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딱 시장을 한번 봤더니 잠깐만 내가 원래 전세가 한 6억인데 이걸로 나는 요번에 충분히 더 연장하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저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래요? 왜 올려달라고 그래? 지금 전세 시장 안 좋은데 라고 해서 주변을 봤더니 다 오른 거야. 그래서 저 그냥 이사 비용도 많이 들고 뭐 에어컨 떼가고 하는 것도 다 돈이니까 그냥 여기서 좀 연장하고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조금만 올릴게요 했더니 주인들이 갑자기 그냥 나가세요. 저는 그 돈은 안 되고요. 조금 더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나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4년을 꽉 채우신 분들은 이제 뭐 나가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아직 임대차 3법이 그 2020년 이후로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아직 안 쓰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지금 딱 보니까 안 되겠다. 계약갱신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고 해가지고 계약갱신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계약갱신을 원래 하려고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이게 전세가 많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번에 좀 돌려받을 수도 있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쭉 빠지고 다시 회복을 했는데 내가 이때 계약을 해가지고 이때 다시 또 재계약을 하게 되니까 사실상 돌려받지 못하는 이 빠진 구간이 이제 그냥 지나가 버렸다.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허가 착공 준공 통계 누락된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건 분명히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허가가 4만이나 더 누락됐고 착공이 3만이나 누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또 약간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데이터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말한 착공 있죠. 착공이 지금 됐어야 사실 3년 뒤에라도 뭐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착공 물량이 3만 호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3만 호가 늘면 얼마냐? 24만 호가 되는 거예요. 24만 호 정도. 그러면 24만 호가 충분하냐가 사실은 핵심일 텐데 21년, 22년 보면은 60만 호, 38만 호 정도가 이제 착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24만 호로 줄어든 거니까 사실 착공이 반토막 난 수준인 거죠. 50% 줄은 게 아니라 40% 줄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덜 줄은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줄은 것은 사실이다. 그나마 뭐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지금
이 다세대 있죠. 다세대나 뭐 오피스텔 이쪽은 정말 뭐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도 보면요. 뭐 착공이 어쨌든 제일 중요하죠. 인허가는 나중 얘기고, 그럼 착공한 게 뭐 10,000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만 채 중에 이제 10,000채 정도니까 거의 뭐 한 3분의 1 토막, 한 4분의 1 토막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통계 누락된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해결됐다라고 말할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를 보면은 뭐 모든 아파트가 다 오르진 않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살기 괜찮고 약간 좀 대단지고 이런 곳들은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하면서 많이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송파 헬리오시티가 보통 이제 9,510세대이기 때문에 제일 전국에서 현재까지는 가장 큰 대단지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전세가 84제곱 기준으로 15억 8천까지 한번 찍었었는데 이게 9억 5천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었던 거죠. 근데 이게 다시 13억 4천까지 올라갔다. 중구, 강동구, 성북구 이런 곳들도 보면은 최고점을 찍고 쭉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뭐 11억 4천 찍었다가 7억 찍었다가 9억으로 가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집을 얻으러 다니는 분들은 체감을 많이 할 겁니다. 전세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전세에 물건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동이나 향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가격은 괜찮은데 이거 조금 좀 별론데.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드는 걸 찾아봤더니 가격이 이제 훌쩍 올라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한번 우리 동네에 좀 약간 대단지나 소위 말하는 좀 괜찮은 아파트 이런 데들 한번 가보시면은 생각보다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고 우선 서울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도 그렇지만 뭐 경기도, 뭐 인천 이런 데 핵심 지역들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상급지라고 부르는 그런 동네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이게 옆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동네는 별로 많이 안 올랐는데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어떤 추세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뭐 전세 상승 같은 것들의 어떤 그 속도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시간 차이일 뿐이지 이제 좀 퍼져나가고 있구나라는 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파트가 사실 부족하면은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도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그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이 공급이 부족할 때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부족할 때는 정부가 어떤 걸 펼치냐면은 이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대책을 막 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3년 정도 걸리고요. 빌라나 오피스텔들은 이제 한 1년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다 이제 준공이 되기 때문에 당장 급한 불을 끌 때는 빌라나 오피스텔이 이제 구원투수가 되는 거죠. 왜냐면 물론 아파트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파트는 오래 걸리니까 우선 전세가 막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빌라나 오피스텔이 신축으로라도 생기면 여기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이사 가면 되지 라는 수요가 조금 많습니다. 왜냐면 잠깐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급한 불을 꺼주는 게 있는데, 지금 시장의 가장 문제는 이쪽이죠. 지금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지금 빌라랑 오피스텔이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여기가 지금 인허가도 안 되고 착공도 안 되고 지금 뭐 준공도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는 완전 박살 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공급이 되려면 결국에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빌라랑 오피스텔을 누가 분양받냐 이거죠. 지금 분위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공급 자체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것들도 그냥 인허가 받아놓고 좀 시간 끌고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다주택자 규제도 한 지가 오래됐죠. 거기다 지금 전세 사기 여파도 거의 지금 2년 차입니다. 거기다 지금 공사 단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빌라나 오피스텔 짓는다? 이거 쉽지 않다. 신축 짓는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내가 지금 이거를 지어가지고 유의미하게 이득을 볼 거라는 확률이 되게 낮은 상황에서 이걸 왜 할 것인가. 거기다 지금 PF 시장도 완전히 지금 시장 안 좋죠. PF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결국에 이제 뭐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아니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서 거기서 이제 내가 좀 수익을 얻어야지라는 그런 시행사들이 많은데 그쪽도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앞으로 당분간 신축 공급이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한번 고점을 딱 찍고 난 다음에 쭉 빠졌다가 다시 또 약간 반등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직 그 매매 수요로 막 사람들이 막 몰리지는 않습니다. 거주가 좋은 그런 동네들, 뭐 소위 말하는 뭐 최상급지들 이런 곳들은 빠르게 막 거래가 막 찍히고 있는데 그러지 않은 곳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한번 이 충격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매매가는 조금 그냥 보합으로 그냥 쭉 가는 느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가 한번 빠졌다가 쭉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요 갭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왜 그러냐? 이 매수 심리는 쉽게 안 생깁니다. 안 그래도 1, 2년 전에 이제 한번 급락을 했던 것들을 내가 봤기 때문에 야 저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내가 집을 안 사면 그래 거주를 해야지. 라고 해서 임차로 가기 때문에 전세가는 좀 빠르게 좀 거래가 좀 되죠. 자, 매매는 찔끔 전세는 껑충 아파트 전세가율이 2022년 12월 이후 최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금 올라간다는 거는 매매가가 빠져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전세가 올라가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둘 다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둘 다 일어나거나 뭐 아니면 하나만 일어나도 어찌됐든 전세가 자체는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 매매를 밀어 올릴 것이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려면은 사실 지금 정도의 상황 가지고는 저는 좀 약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다주택자 규제가 여전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를 끌어내기에는 시황에서 많이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뭐 금리가 뭐 중금리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뭐 경제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좀 뭐 위기가 있다라고 뭐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조금 불안 요소가 아직 느껴지기 때문에 이 매매를 끌어올리기까지는 저는 좀 약하다고 보고 어떤 다른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뭐 정부의 정책의 어떤 변화 그리고 그게 이제 법까지 통과가 돼가지고 뭐 세금을 인하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중과했던 것들을 막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부양책을 뭐 확연하게 쓴다든지 뭐 대출을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야 누가 봐도 이제는 집을 살 수밖에 없는 분위기구나라는 어떤 계기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뭔가 좀 분위기 반전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뭐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고 한국도 금리를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서 야 이제 금리 인하 시즌이구나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그러면은 내가 좀 불안감이 없어지니까 살 수 있겠다라는 약간 용기가 생길 텐데 지금 무주택자들이 결국에 이제 시장을 좀 움직이는데 매수 결심을 하기까지가 쉬운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봐도 무주택자분들이 막 집을 막 엄청 적극적으로 사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뭐 많지는 않고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우선 전세를 가서 한번 좀 1, 2년 정도 살면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돈도 좀 모으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분들이 좀 더 많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매매가가 뭐 전세를 조금 더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그래도 지금 뭐 어떤 분들 말하는 것처럼 뭐 단기간에 갑자기 급등 이러기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통계 누락은 정말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 통계 누락이라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랑 사실 이 현실이 달라진 거는 없다. 왜냐하면 준공된 아파트는 이미 현실에 다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좀 늘었긴 하지만 대세적으로 엄청난 물량 축소를 뭐 반전시킬 정도의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최악이 차악이 된 정도?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건 맞고 그리고 지금 정부든 정치권이든 지금 인허가 착공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늘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PF 시장도 훨씬 더 빨리 좀 봉합을 좀 해서 공급을 좀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앞으로 뭐 몇 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